아마 우리 언론은 대통령 집무실에 좀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우선 대통령 집무실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공간에 있는 집무실에 비해서 아주 좁지만 그러나 뭐 일하기에 충분한 그런 공간입니다. 앞으로 뭐 임명장을 수여한다든지 이런저런 공식 경사상 7월 이후에만 공간 집무실을 사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탁자는 이런 부분 딱 이렇게 보면 아래 위 뭐 이런 부분도 없고 또 실제로 자료를 보아가면 제가 그 이야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데 사실 이 탁자는 제가 민정수석 때 그런 취지로 사용했던 건데 그동안 청와대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되어 있던 것을 다시 찾아내서 결제하시는 거예요? 아니, 입장료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이런 순서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어느 순서로 자, 대통령이 이 언론 최초로 집무실을 공개했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사실 과거에도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렇게 업무 보는 화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왜 최초로 공개한 거죠? 왜 최초라고 할 수 있냐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집무하는 그림이 영상과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정권 초에 나중에 언론이 쓰라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연출한 그림입니다. 아, 미리 찍어놓은 그림이군요. 찍어놓은 그림을 계속 이제 그걸 반복해서 트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 청와대에 처음 출입했었는데 처음에 풀 기자를 따서 대통령의 집무실을 찍을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을 줍니다. 네. 따라서 저렇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것처럼 본관 집무실을 직접 설명하거나 이런 건 처음일 테고 네. 또 중요한 거는 본관 집무실이 아니라 여민 일관, 그러니까 비서동이죠, 사실은. 비서들이 근무하는 공간에다 집무실을 처음 만들어서 네. 그 공간을 대통령이 직접 소개하는 것, 전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이 직접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그란 테이블, 중앙에 있는 둥그런 테이블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원래는 그럼 집무실에는 저런 둥그런 테이블이 있을 수가 없었겠네요. 왜냐하면 공개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민정수석 시절에 네. 이미 그 둥그런 테이블을 가지고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이후에는 그걸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도 서로가 대화를 할 때는 좀 평등하게 앉는 게 좋겠다 하는 네. 생각으로 그걸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디다 뒀던 거를 이번에 다시 유민관에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찾아와가지고 그 집무실에 뒀다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이제 둥그런 자리는 그러면은 전혀 상하관계가 없냐 하는 네. 그게 아니고 문에서 멀리 안쪽으로 떨어진 자리가 그게 상석이죠. 그냥 상석이고요. 네. 문에 가까울수록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래 사람이 앉아야 되는 거고. 네. 지금 보면은 대통령 바로 옆자리 서로 권하잖아요. 네. 대통령 바로 옆자리가 상석인 셈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대통령이 가운데 앉고 양쪽에 쫙 일렬 네. 순서대로 앉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번에 이해찬 특사가 중국에 갔을 때 시진핑이 본인이 가운데 딱 앉고 쭉 앉은 옆에 이해찬 특사를 앉혔던 바로 예. 그런 게 권위적인 테이블 배치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어제 추도식 참석 이후에요. 오늘부터 이제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 복귀하고 첫 이 지시사항 그리고 실천사항이 이거였다면서 전광판. 어떤 전광판입니까? 일자리 상황판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동아일보에서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하겠냐 물어봤을 때도 문재인 당시 후보는 일자리 상황판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제 시간이 걸렸던 거는 저 상황판에 이제 들어갈 지표들을 어떤 것들을 배치할 거고 또 어떤 이제 목록들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확인할 것이냐 이걸 이제 이제 그걸 짜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두 개의 큰 터치스크린 화면을 만들어 놓고 네. 한쪽 화면에서 지표를 누르면 다른 쪽 화면에서 그 상세 내용이 보이도록 네. 이렇게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뭐 대통령 1호 업무 지시사항이 이제 일자리 위원회를 위원회였죠. 구성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 전광판, 현황판을 설치하는 게 2호였으니까 두 가지 공약을 지금 지킨 셈이 됐지요. 자, 그러면 일자리 상황판 어떻게 시연을 했는지 영상을 저희가 꾸며봤습니다. 보시죠. 중간에 재밌는 장면도 들어있습니다. 이제
상황판이 이렇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일자리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걸로 이제 기대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 할 만큼 일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대통령님께서 보다 정확하고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너무 오래 일해가지고 여기 일자리 현황판을 보면 일본 요연하게 고용률이 지금 현재 4월 현재 66.6%인데 이것이 OECD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한 2% 정도 낮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업률 가볼까요? 아까? 네. 실업률 아까 4.6%. 특히 청년 여성이 더 심각하다. OECD 평균에 비해서. 이것은 시연이 아니라 대통령이 상명하는 겁니다. 일자리 위원회 설치와 그다음에 상황판 설치 이것은 이제 제가 일단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재명 차장도 아까 슬쩍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잘못 말했다가 수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몇 번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떠올리면 노무현 대통령을 자동으로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정 부위원장은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국세청장, 법무부 그랬었죠. 장관 등 굉장히 오랫동안 진짜 함께했기 때문에 옛날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수정해주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나쁜 표정이 아니에요. 근데 기분 좋은 표정으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즐거운 거죠. 어쨌든 네.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또 비서실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정부를 극복하겠다는 얘기가 어제 추도사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즐겁게 그걸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 일자리 상황판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지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금 보이는 것처럼 실업률이 이제 많이 나와 있고요. 네. 일자리 지표가 14개, 경제 지표 4개가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이제 GDP 같은 여러 성장률 같은 게 나올 테고요. 일자리 지표에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실업률과 고용률,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숫자, 그리고 취업자 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아까 취업률 얘기했는데 66.6%라고 네.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취업률 70% 달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2년차 때. 근데 결국 이제 약속을 못 지켰는데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OECD보다는 크게 낮지는 않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체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체감이 아직 많이 낮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자리 위원회와 상황판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지금 그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상황판 설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은 거기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할 테고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그 작업을 얼마나 잘했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면은 75인치 모니터가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황판이요. 이게 왼쪽은 양적인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스크린에서는 이 일자리의 질적인 데이터가 나온다고 청와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통계 자료, 수치가 오르고 좋아지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겠지만, 자, 이렇게 상황판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과연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긴 할까요? 성공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통령이 직접 저 한 가지 정책에 대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지시를 하겠다, 확인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힐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런 숫자 하나하나에 계속 집착을 하다 보면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야말로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치 올리기 이런 작전에 돌입한다면은 저렇게 해서 일자리 정책 홍보 만들건 뭘 하든 별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표에 저게 담는 거 중요하지만 일자리는 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도 기업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경기 실사지수 이런 것들이 기업인들이 활동하기에 지금 얼마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반영을 할 수 있었다면 네. 오히려 조금 더 현실성 있고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국정 업무 보고가 시작이 됐는데 첫 부처가 지금 기재부였어요. 그만큼 또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추경 예산안
이야기가 나왔다면서요. 먼저 예산이 있어야 앞으로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이 될 테니까요. 예, 기재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만드는 거와 괴를 같이 해서 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0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 네. 이렇게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10조 원의 재원이면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마련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사실 10조 원이면 엄청나게 큰 네. 돈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올해 3월까지만 네. 세수가 5억 9천이 더 이제 쓰는 돈보다 더 거쳤다고 하고 작년 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 예산을 잡아놓은 것보다 더 거친 세수가 8조 원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추세를 쭉 보면은 그보다도 더 많은 돈이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하기 때문에 따로 어디에서 예를 들면은 이런 돈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네. 그 돈은 결국 후대에 결국 다 이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행히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10조 원을 마련하는 데는 별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각 부처들이요. 오늘 이 국정기획자문위 업무 보고 전에 두 가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실질적인 반성문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이게 또 반성문이라고 그러나요? 두 가지가 뭡니까?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평가하고 네. 개선 방향을 내놔라. 네. 이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네. 반성해라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서 부처 입장이 간혹 이제 곤혹스러울 수 있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반대했던 정책들을 예를 들면 뭐 그 교육부의 이제 국정교과서라든지 이런 네. 정책들을 추진했던 부처 입장에서는 사실 어쨌든 그것도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제 받아서 시행한 건데 그것을 너희들한 평가에 말했을 때 이걸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만약 못했다고 자기 스스로를 부정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곤욕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과거 정부의 추진 정책 이게 자체가 지금 공무원들 본인들이 스스로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문제점을 제시해라. 그러면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될 수도 있으니 함부로 비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칭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약 이행 계획도 너무 잘 써도 미리 준비한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 적절히 어떻게 말하면 힘 조절 잘해야 되는 두 개의 보고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공약 계획은 특히나 네. 아직 공약을 지금 한 200개가 넘는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현재? 네. 그래서 좀 또 뭐 빠른 게 아닌가. 어쨌든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위원회라는 게 인수위 역할을 해서 다 공약을 재조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다시 투입할지를 다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부처에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하면 부처에서 아까 이동영 차장도 얘기했지만 보여주기 식으로 네. 그렇게 정책에 가다 보면 오히려 선한 의지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네. 정책이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자, 그리고 국정 업무 보고가 지금 기재부가 1순위였는데 마지막 순서가 국정원이에요. 이 순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그 정부의 어떤 정책의 기조라든가 방향, 중요도를 알 수 있는 척도라면서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정원이 네. 가장 이제 늦게 하게 된 이유는 국정원 개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검찰 개혁 못지않게. 그런데 국정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국내 분야의 사찰. 네. 뭐 사찰이라고 하면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어쨌든 국내의 국내 정보 정보 수집 수집. 활동.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이거는 떼내고 다른 데로 넘기고 우리 이제 국정원은 진짜 해외 정보, 네. 대북 정보 여기에 집중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부처하고 달리 조직의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자체도 같이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장 늦을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10 지금 4위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탑10 팀이 고른 다음 5위 순위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